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 데런 에러노프스키의 마더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러노프스키의 영화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팔짱을 끼고서 볼 수 없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들끓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영화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에러노프스키의 영화들에서 인물들은 항상 비정상적인 광기와 열정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파멸해 가는 경우가 많은 그런 인간상들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요.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랙 스완 같은 작품, 레퀴엠 같은 아주 뛰어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마더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일단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익숙하게 펼쳐집니다. 숲속에 어떤 저택이 있고 거기서 커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커플들은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방문객이 찾아오고 점점 이상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3분의 1을 지나고 그 커브를 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내는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관객은 무척 당황하는 그런 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진행 자체가 제니퍼 로렌스의 시점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은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를 극 중에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하는 그 배역의 시선을 따라서 이해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낸 연기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리액션 연기의 끝판왕과 같은 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당하는 제니퍼 로렌스, 이해하지 못하는 제니퍼 로렌스의 표정이 바로 관객의 마음이 될 텐데, 과연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후반부의 어떤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제니퍼 로렌스가 여태까지 풀어헤쳤던 머리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표정과 톤으로 굉장히 강인한 여성 상황을 연기하게 되는데요. 무척이나 섬세한 질감을 다양한 톤으로 변주해내는 제니퍼 로렌스 연기의 어떤 섬세한 표현력을 맛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워낙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만화적인 과대망상으로까지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초반부터 굉장히 사실적인 연기를 통해서 땅에 밀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연기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에데리스와 미셸 파이퍼가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비에르 바르뎀이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반부의 어떤 지점에 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어떤 순간이 오게 되죠. 바로 그럴 때 하비에르 바르뎀은 이 모든 설정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은 최적의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는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플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그 전사들이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고요. 현대인지 과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는 핸드폰을 쓰는 사람도 없고 컴퓨터도 등장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영화는 클로즈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영화 속에서 저택 안에서만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 주인공은 그 저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그 저택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을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의 리듬은 철저히 크레센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는 일단 그 넓은 저택에 사람조차 제니퍼 로렌스 혼자밖에 없게 굉장히 정막 속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남편이 나오고 이상한 방문객들이 들어오고 영화의 후반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끌어넘치게 됩니다. 초반부에는 저밀도가 주는 이상한 공포 같은 것이 있고, 후반부에는 고밀도가 주는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영화는 그런 리듬을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점점점 빨라지게 되고요. 마지막 10분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관객에게 선사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 시작할 때는 샤이닝 같기도 했고 퍼니 게임 같기도 했던 영화가 다 보고 나면 악마의 시 같기도 하고 곡선 같기도 한 그런 영화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에러노프스키의 전작인 노아가 그랬듯이 이번 마더도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인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배우들, 특히 전반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사실상 성경상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1대1 매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하비에르 바르뎀은 극중에서 시를 쓰지 못해서 창작자로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니퍼 로렌스를 보게 되면 이 영화의 제목에 그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결국은 아기를 원하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자는 시에 대한 영감을 기다리고 있고 여자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티브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 영화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 최초의 살인에 관한 어떤 사건들, 그리고 구세주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까지 영화에서 굉장히 거칠고도 난폭하고도 흥미롭게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후반부에 주게 되는 사람들의 선물이라든지 심지어는 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에드 해리스 옆구리의 상처까지 사실은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신화적인 테마들이 있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서도 맨, 워먼, 마더 같은 이름으로 표기가 되게 되는데요. 그 모든 배역 중에 배역의 이름이 대문자로 표기되는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 자체가 흥미로운 영화의 2차 관람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